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미안TV의 허미안입니다. 지난주에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그것도 국장 1명, 과장 1명입니다. 정상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은 지금쯤 중앙부처 국장이 구속되었다 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야 합니다. 국정이 엄중하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은 장관의 입지까지 영향을 줄 그럴 사안입니다. 통상 공무원이 구속된다면은 뇌물을 받아 먹었다 해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번은 아주 특이하죠.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관련 공문서를 폐기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공직자라면은 자신이 한 일의 기록인 서류를 웬만하면은 보관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기리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그리도 당당하게 내세우는 탈원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직접 담당했다는 자부심, 무엇보다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업적물인 공적 문서를 무슨 자신의 어떤 배설물인 양 한밤중에 슬그머니 사무실에 들어와서 2시간 동안 무슨 범죄 영화처럼 그렇게 서류를 폐기했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죠. 당연히 산자부 분위기는 쫙 가라앉았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구속시키면은 어떻게 하느냐? 기가 죽어서 일을 못하겠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총장이 국정과제를 지휘하느냐 하면서 검찰이 무리를 하고 있다고 물타기를 하고 있죠. 여론의 타겟을 은근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몰고 가는 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눈에 띄고 그만큼 눈에 거슬립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타당한지를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죠. 물타기 그만해야 됩니다. 정부 공문서 폐기, 그 사항을 수사하자는 것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여당에 대한 듬직한 어떤 신뢰감, 믿음성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검찰 수사는 크게 2가지로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서를 폐기한 공무원이 과연 혼자 자신의 의지로 이미 폐기했을 리는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은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 것 아니냐, 그 누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챙기는 국정과제죠, 탈원전 정책은.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에 담당하는 비서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서관은 누구냐? 결국 산업부에서 나간 산업정책비서관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산업정책비서관은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중은 뭔지, 지시사항은 뭔지, 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된 수석들, 아니면 정책실장의 의견, 정책 방향,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산자부의 통상 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연락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산자부 국과장은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서 장관의 결재를 받고 그 사항들을 청와대에 다시 보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그 과정에서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거나 예산 작업을 하고 이렇게 국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산업자원부에서 나간 산업비서관과 또 산자부의 국장과장은 서로 전화를 하고 메일을 주고받고 항상 이 정보 공유를 해 나가는 것이 국정 수행의
실단면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감사를 엄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내놔라 한다 하면은 이 국과장은 당연히 청와대 비서관하고 상의를 하겠죠. 비서관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것도 달라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문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뭐 경제성 평가를 어떻게 저떻게 하라 뭐 이런 사항들 뭐 저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공개할 것이냐, 그러니까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할 것이냐, 이거 고민되겠죠. 자, 이 산자부의 국과장들이 그래도 행정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청원의 푸른 꿈을 안고 나라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 무모하게 자기 임의로 이렇게 폐기했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당연히 비서관이나 장관이나 어떤 은질이나 어떤 시그널이나 아니면은 명백한 지시나 이런 걸 받았어야 움직입니다. 그 장관한테 잘못된 건의를 했다가 산자부 장관이 그 담당 서기관 보고 너 죽을래? 그랬다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죽을래 과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결국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국장과장이 구속이 됐으니까 공무원이 공직생활 잘 하다가 깜빵에 구속돼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저 뭐 굳이 뭔 자기 앞날에 이미 이렇게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숨기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결국 검찰의 수사 그 칼날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면은 청와대 비서관은 그럼 자기 혼자 일합니까? 당연히 수석 비서관한테 보고했을 거고 정책실장인데 보고하고 정책실장이나 수석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이 업무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의 칼날이 장관과 청와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의 실세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은 청와대의 선을 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 실세들의 이런 경고를 받아들이는 업무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의 핵심들은 윤 총장을 내쫓기가 바쁘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 다른 수사의 초점은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 도대체 왜 폐기했을까 하는 것이죠. 무슨 문서길래 그리도 밤늦게 사무실에 나와서 2시간 넘도록 그 문서를 폐기했겠느냐 궁금하시죠? 444개 파일 중에 복구가 안 된다는 120개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관들이 산자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근 사무관의 컴퓨터에 그 파일이 있는 걸 알고 받아냈죠. 어떻게 보면은 폐기도 했지만 은닉을 한 거를 찾아낸 겁니다. 참 이게 완전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셈인데요. 그 120개 파일 리스트만 쫙 목록만 봐도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지금 이제 언론에 벌써 나왔죠. 우리는 탈원전 한다면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해 주자는 계획,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그러면은 월성 원전이 그 플루토늄을 핵 원료로 하거든요. 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무기를 북한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도로 가지고 오면 안 될까? 이게 순전히 저 혼자 공상입니다. 또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잘 되니까 한국만 포기하면은 중국이 단연 압도적으로 1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 포기할 테니까 중국한테 뭘 대가로 받을 것이냐, 이런 거 정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 아니면 120개 파일을 왜 그리 철저하게 폐기를 했냐 이거죠. 그만큼 국민들에게 알리기에 민감한 사항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왜 폐기를 하려고 했느냐, 이게 검찰이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은 산자부의 국장과장을 구속시킨 이 국정 운영은 정말 미숙한 국정 운영입니다. 감사원에 제출하기가 곤란한 문건이라면은 산자부 장관이 감사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원장님, 이거는 우리가 서류를 다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대외적으로 나가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감사관이 우리 산자부로 와서 그 문서는 열람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제출할게요, 이렇게 산자부 장관이 감사원장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관이 와서 그 문서를 보고 실지 확인을 하고 굳이 그 뭐 제출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 진행에 방해를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기해 버렸죠. 그것도 한밤중에 도둑처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행정고시 합격해서 이게 무슨 뇌물을 받아 먹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얽혀가지고 결국 깜빵에 지금 들어가 있게 됐는데, 국정 운영을 너무 미숙하게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국정의 맥도 모르고 치밀하지도 못한 풋내기 정권의 거침없이 지금 품어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려는 징계 절차 얼마나 지금 거칠기 짝이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정말 이 아마추어 국정 운영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탈원전 정책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죄가 아니고 위법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애꿎은 지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이건 정말 미숙하고, 저는 그 담당 국장 과장 그 다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로지 위에 장관이라고 하고 청와대 높은 분들이 국정을 어설프게 운영하는 바람에 한 가정의 비극을 만든 것이죠. 정말 억울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집권 여당은 이런 사정을 두고 어설픈 물타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유치하고 속보입니다. 잘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를 시인하고 교정하면 될 일입니다. 당당히 그렇게 하면 되죠. 하지만 오히려 잘못을 부인하고 민주화 세력은 무오류성, 절대 실수 안 한다, 이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죠. 이런 잘못을 부인하고 덮으려 하니까 검찰총장을 징계로 쫓아내는 것까지도 못 기다려서 직무배제라고 바로 쫓아내 버렸다가 지금 이렇게 나라에 해프닝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부끄럽고 틀렸다는 것은 아는지 내세우는 말은 뭡니까? 검찰개혁이죠. 오로지 검찰개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선출된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검찰은 들어라 하는 것이죠. 검찰이 철저한 정치화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비록 법을 조금 어겼다 하더라도 검찰은 장관에게 대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정권의 고위직들을 수도 없이 구속시킬 때는 그 구속의 칼날이, 그 논리가 자신들에게 똑같이 겨누어질 수 있음을 왜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자신들은 선출된 민주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거부해도 된다. 이런 해괴망측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평생 독재의 꿀을 빨았다고 비난을 했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독재의 꿀을 그리도 빨고 싶어서 이제 다수 독재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원래 비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공수처장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였다면은 그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면 되죠. 국민들이 정말 국민의힘이 무리한 어거지 주장을 한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리는 없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너가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 맞는 국정 운영이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180석 다수의 독재라는 우선은 달콤한 이런 위험한 길에 쉽게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절제와 절도를 모르는 잡놈들이 집권하면 단순 무식하고 교조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